자, 대표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의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이 같은 호전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조기 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7월 시장의 전망과 흐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7월 증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긴축을 서두를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비농업 분야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는 개선 흐름이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기술주와 성장주가 이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그 낙수 효과가 기대돼요. 대한민국 대표 수출 기업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 규모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상장 기업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6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39% 이상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고, 시장의 예상보다 아주 가파르게 수출 증가세 흐름이 지금 목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코스피의 단기 순위 추정치는 연초 대비 28.9% 정도 상향 조정이 된 상태고,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품목은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그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7월 7일 수요일 날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상회한다,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 펀더멘탈 랠리의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확진자 내에서 중증 환자 비율과 사망률이 이제 뭐 사망률 값이 좀 절대적으로 좀 낮은 값을 이제 기록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차고 넘치는 유동성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고,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12개월 예상 그 순이익으로 한국 지수의 퍼를 계산해 보면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퍼 13배 이상으로 막 간다, 그러면은 뭐 2,500포인트대까지도 가도 3,500포인트대까지 가도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상으로 뭐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넉넉하니까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의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표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3,500, 3,600 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7월 증시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대표님께서는 어느 섹터를 우리가 좀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실적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2분기 업황이 피크인 기업은 피해야 돼요.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인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지, 2분기 때가 실적이 고점이고 하반기 때 실적이 이제
둔화되는 기업은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연준은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감이 언젠가는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주시장의 영원한 테마인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내 뭐 성장형 가치주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내에서 성장형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대표주로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다 보면은 뭐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보복 소비의 본격화된 기대감으로 좀 시장 대비 좀 우월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뭐 대표 기업으로는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의 기업들도 잘 챙겨봐야 되는데 그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이제 전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뭐 경기 민감 쪽에서는 포스코 현대해초 같은 기업이 있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풀무원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언젠가 뭐 경기 민감 가치주들도 뭐 순환매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바닥권을 탈출할 때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업종 대표주 중에서 좀 똘똘한 친구들 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 하반기 실적이 또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도 주목해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는 성장주가 많듯이 또 제약바이오가 많잖아요. 이 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과 전망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성장 스토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군들 유심히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월등한 상대적인 비교 우위의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코스닥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게 IT 소재 부품 장비하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IT 소재 부품 장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내에서 구조적인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